내 인생의 주도권 되찾기.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어떤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긍정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는 당신의 주의가 머무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흩어져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그 힘을 되찾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흩어진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낡은 생각의 패턴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완성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통해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버전의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강화하는 모든 믿음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특정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중력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성장, 성공, 혹은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깊은 의심,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수천 갈래로 흩어버리면서 왜 매년 똑같은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헤매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왜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박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익숙한 것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제와 똑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와 같습니다. 만약 이 뇌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삶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집중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강력한 한 줄기 빛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빛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너무 얇게 퍼져 있다면 그 빛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코 변화를 일으킬 만한 강렬함을 가질 수 없죠. 하지만 그 빛을 단 하나의 지점에 집중시킬 때 그 빛은 무엇이든 태워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이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한계, 그리고 잘못된 점들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부정적인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그것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습에 집중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소모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들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소중한 정신적 공간을 낭비합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명력을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과 무관한 현실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생각들이 당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와 일치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과거의 낡은 모습에 가두고 있나요? 특정한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 집중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와 자기의심의 순환에 가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반면 당신의 집중력이 올바른 곳에 있을 때 당신은 힘이 넘치고 영감을 받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먼저 변해야 자신의 집중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꼼짝 못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오직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한계, 문제, 그리고 장애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해결책, 성장, 그리고 기회에 집중합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가는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인생이 그들에게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집중력이 그들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겐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항상 나를 실망시켜, 성공은 내게 너무 먼 이야기야라고 끊임없이 말한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강화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 제한적인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집중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부족함 대신 감사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실패 대신 과정에 집중하면 당신은 유능함을 느낍니다. 두려움 대신 성장에 집중하면 당신은 강력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믿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가 그에 반응하여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래된 패턴에 중독되어 있어서 당신을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집중력을 성장, 목표, 그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로 방향을 바꿀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참여하는 대화, 소비하는 콘텐츠,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목적을 향해 쓸 것인지 아니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흩뿌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 감정,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과거의 사건,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 그리고 실망의 순간들은 뇌의 특정한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가능한 것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에 기반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익숙함의 굴레에 가두는 똑같은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을 반복합니다. 인간의 뇌는 알려진 것에서 편안함을 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록 그 편안함이 고통, 투쟁, 또는 한계 위에 세워진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마음은 즉시 어제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며 당신이 느끼도록 조건화된 똑같은 생각과 감정 상태를 불러옵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패, 상처,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한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낸 바로 그 에너지에 갇힌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동일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당신의 몸은 그 상태에 중독됩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좌절, 분노 또는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파괴적일지라도 그 감정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 감정들과 일치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어 그 순환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굴레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그 패턴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며 이미 일어난 일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의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묶인 버전의 자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과거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핵심은 당신의 초점을 과거의 나에서 되어가고 있는 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때 당신의 뇌와 몸은 마치 그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동일한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같은 감정이 당신의 시스템을 휩쓸며 동일한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원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훈련시켜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험을 되새기는 대신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 버전의 자신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외부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이 그 변화를 반영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계들을 속삭이며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그 생각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낡은 정체성 대신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과거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배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낡은 신경 경로는 잘라낼 수 있고 새로운 경로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당신이 변화를 향해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큼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고갈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외부 상황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반응성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결국 지치고 동기를 잃으며 진정한 잠재력과 단절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에너지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 과도한 생각, 자기의심, 그리고 걱정은 모두 막대한 양의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여 창의성, 집중력, 그리고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당신의 에너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스트레스, 좌절 또는 분노의 상태에 있다면 당신의 몸은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이 바로 이러한 에너지 고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걱정과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고갈시키고 무엇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대화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한 후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투자이거나 고갈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을 강화하는 습관에 참여할 때 당신은 더 강력해짐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 관심, 그리고 감정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성, 문제, 그리고 요구로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해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하며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텅 비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당신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다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당신의 힘입니다.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확장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력이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수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알림, 뉴스, 소셜미디어, 그리고 삶의 끊임없는 요구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보다 반응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을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성공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완전한 현존과 강렬함으로 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집중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더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효율성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어중간하게 하는 대신 한 가지 일을 완전한 현존감으로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강화할수록 당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이끌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 호흡, 그리고 일기 쓰기와 같은 수련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여 당신이 각 순간을 명료함과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집중된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면 더 많은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능성에 집중하면 어디에서나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집중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당신의 세상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방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주의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집중력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삶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당신의 감정,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바꾸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성공, 자신감, 그리고 강인함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는 것도 모두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뇌는 그 결과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계에 머무는 대신 가능성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
즉 자기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어떤 말보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혹은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감, 격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자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성공과 일치하도록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강하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막을 수 없다와 같은 긍정 확언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노출시키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당신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든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공을 가꾸고 싶다면 부정성의 잡초를 뽑고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에너지, 사고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하고 의심하며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사고 패턴에 스며들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 지향적이고 훈련되어 있으며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 또한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며 혼란스러운 환경은 정신적 혼란, 스트레스, 그리고 압도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혼란스러우면 당신의 마음도 그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통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 또한 당신의 환경의 일부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뉴스를 보는지 그리고 어떤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참여하는지가 모두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의식에 무엇을 허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을 넓히는 책을 읽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들으며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반응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당신은 즉시 당신의 집중력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의 힘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 일기쓰기, 운동, 그리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습관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아침 루틴을 만든다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책임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의 유일한 관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지